제가 김성수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요? 이지혁의 떨리는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성수는 30년 전 보육원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 씨, 당신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는데요. 평생 친부모라고 믿었던 이상철과 김다정 부부가 사실은 입양 부모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면서 두 아버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지혁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화려한 날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혁은 AP그룹 본사 건물에 들어서며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하자 비서가 그를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넓은 회장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김성수는 책상 앞에 서서 이지혁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악수를 나누는 순간 김성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지혁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앉으시죠. 김성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지혁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AP그룹 인수권에 대해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맘대로 집은 최근 3년간 연평균 150% 성장률을 기록했고. 잠깐만요. 김성수가 이지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지혁의 이목구비를 살폈습니다. 눈썹의 각도, 코의 선, 입모양까지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에델 보육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건 제가 예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했던 곳인데요. 그곳과 특별한 인연은 없으신가요? 김성수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김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제가 30년 전 그 보육원에 아이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이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대표님 말투, 제스처,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제가 아는 누군가와 너무 닮았습니다. 김성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과 대표님이 놀랄 만큼 닮았어요. 이지혁은 사진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자신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청년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제가 30년 전 보육원에 맡긴 아이가 혹시 대표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 든 자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혹시 입양이라는 가능성은? 그만하시죠.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료를 주워 담았습니다. 저는 사업 이야기를 하러 온 겁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사양하겠습니다. 김성수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AP그룹 인수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DNA 검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인수권은 최우선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성수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요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알아요. 황당하시겠죠. 하지만 제게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지혁은 대답 없이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김성수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지혁은 황당한 표정으로 박성재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박성재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친구의 얼굴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성재야, 미친 일이 벌어졌어. 이지혁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박성재는 옆에 앉아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AP그룹 김성수 회장이 나보고 DNA 검사를 하래. 뭐? DNA 검사를 왜? 자기가 30년 전에 에델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대. 그리고 내가 그 아이일 수도 있다는 거야.
박성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야? 말도 안 돼. 난 우리 부모님 아들이야. 이건 그냥 미친 소리라고. 이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의 동요를 감지했습니다. 지혁아, 내가 김성수 회장에 대해 좀 알아볼게. 며칠만 시간을 줘. 성재야, 이거 정말 이상한 거 맞지? 나만 이상하게 느끼는 거 아니지? 아니야. 충분히 이상해.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꺼냈을까 궁금하긴 해. 며칠 후, 박성재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이지혁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어. 박성재는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지혁은 파일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수 회장. 30년 전에 정말로 미혼부 상태였어. 당시 여자친구가 임신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고 김성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어. 그 보육원이 에델 보육원? 맞아. 이지혁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게 나라는 증거는 없잖아. 지혁아, 한 가지 더 있어. 박성재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성수 회장이 맡긴 아이.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였대.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됐어. 입양 기록까지 찾아낸 거야? 아니. 개인정보라 그건 못 찾았어. 근데 지혁아. 박성재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부모님께 직접 물어보는 게 어때? 네 출생에 대해서. 미쳤어? 왜 그런 걸 물어? 설마 하는 마음이라도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지혁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그런 질문 자체가 부모님한테 신뢰야. 난 우리 부모님 아들이라고. 지혁아,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성재야, 나한테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이지혁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박성재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지혁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성수의 얼굴, 사진 속 청년의 모습, 그리고 부모님의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상철은 전기기능사 학원 앞 계단에 앉아 교재를 펼쳤습니다. 초봄의 따스한 햇살이 책장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철? 이상철 맞지? 이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전 함께 일했던 회사 동료가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 아니, 이제 김 부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허허, 난 작년에 정년퇴직했네. 자네는 여기서 뭐하나? 전기기능사 자격증 따려고 학원 다니고 있어. 두 사람은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재회에 반가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나저나 자네 김성수 소식 들었나? 김성수. 우리 회사 다니던 그 김성수 말인가? 그래. 그 친구가 지금 AP그룹 회장이야. 완전 대박 났더라고. 이상철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AP그룹? 그 종합건자재 회사? 맞아. 자네가 퇴사하고 몇 년 후에 김성수도 회사 그만뒀잖아. 그때 홀로 뭔가 사업 시작했다던데 그게 이렇게 크게 된 거야. 그랬구나. 자네는 김성수랑 친했잖아. 연락 한번 해보지 그래. 아니야. 이제 우린 다른 세상 사람이지. 두 사람은 옛 추억을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김성수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상철은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에 있는 낡은 박스를 끄집어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회사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사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상철과 김성수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김성수. 자네가 그렇게 성공했구나. 그는 상자 밑바닥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에델 보육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철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입양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의 건강기록부, 입양 동의서, 그리고 김성수의 친권 포기 각서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33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김성수가 울먹이며 아이를 안고 있던 모습, 보육원 앞에서 망설이던 뒷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내가 자네 아들을 입양한다고 했을 때 자네가 얼마나 안도했는지 기억나네. 이상철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린 이지혁을 안고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지혁이가 김성수 자네 아들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다시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이상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김성수가 AP그룹 회장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지혁이 최근 AP그룹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두 사람이 만났을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김다정은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거실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이상철이 바닥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상철은 아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김다정은 남편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하며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철은 에델 보육원 서류를 아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혁이 입양 서류요. 왜 이걸 갑자기? 오늘 옛날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김성수 얘기를 하더군요. 김다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성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AP그룹 회장이 됐대요. 당신도 알잖아요. 요즘 지혁이가 AP그룹 인수하려고 하는 거. 그럼 혹시 두 사람이 만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다정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한테 뭐라고 해야 해요? 이상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3년 전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수는 내 회사 선배였어요. 나보다 2살 위였죠.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 알아요. 당신한테 여러 번 들었잖아요. 김성수한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김성수는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여자 쪽 부모가 반대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김성수는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알게 됐고 미혼부라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처했죠.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김성수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회사 사람들 설득도 하고 김성수한테 돈도 빌려줬죠. 근데 결국 김성수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지혁이 태어난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김성수는 아이를 혼자 키울 수가 없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보육원에 김성수가 나한테 울면서 부탁했어요. 자기 아이를 좋은 곳에 입양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때 힘들었잖아요. 당신도 알다시피 우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알아요, 여보. 내가 김성수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김성수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근데 결국 내가 설득했어요. 우리가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김성수는 울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이상철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김다정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혁이를 입양한 거예요. 생후 6개월 된 지혁이를 안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저도 기억해요.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김성수는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요. 아이한테 미련이 남을까봐 스스로 멀어졌죠. 나도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김성수가 성공했고 지혁이를 만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3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혁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혁이가 먼저 물어보면 그땐 진실을 말해야죠. 김다정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동이 틀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다시 AP그룹을 찾았습니다. 비서가 안내하는 복도를 걸으며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성수는 이지혁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지난번에 하신 말씀. 제가 회장님 아들일 수도 있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김성수는 책상에서 파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에델 보육원에서 일했던 보육사를 만났습니다. 30년 전 그분이 제 아이를 돌봐주셨죠. 그래서요? 그분이 제 아이에 대해 기억하고 있었어요. 생후 6개월 된 남자아이, 왼쪽 어깨에 작은 점이 있었고 울음소리가 특별히 컸다고 하더군요. 이지혁은 자신도 모르게 왼쪽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입양됐다고 들었습니다. 입양 가정의 성이 이씨였어요. 이씨요? 네. 대표님 성함이 이지혁이시잖아요. 이지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회장님, 저한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30년 넘게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요. 알고 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부부 말씀이시죠? 이지혁은 놀라 김성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저희 부모님 성함을? 이상철 씨는 제 회사 후배였습니다. 뭐라고요? 33년 전 저와 이상철 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분은 제게 큰 은인입니다. 김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미혼부가 되어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상철 씨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제 아이를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게 저라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입니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 제 젊은 시절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이지혁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만약 정말 제가 회장님 아들이라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만회하고 싶어요. 저는 이미 아버지가 계십니다. 알아요. 이상철 씨를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이어가고 싶을 뿐입니다. 이지혁은 김성수를 돌아봤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AP그룹 인수권은 이것과 별개로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혁은 회장실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홀로 서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봤습니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의 아들일까? 혼잣말이 텅 빈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지혁은 밤늦은 시간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과 동생 이지환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형, 왔어? 이지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이지혁은 소파에 앉으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물어볼 게 있어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뭔데, 지혁아? 제가 이 집 친아들이 맞나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지환이 형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김다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상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냐?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
이상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성수를 만났구나. 아버지가 어떻게? 그 사람이 AP그룹 회장이 된 걸 얼마 전에 알았다. 네가 AP그룹 인수를 추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럼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저는 누구입니까? 김다정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엄마 말 들어봐. 우리가 너를. 엄마, 제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생후 6개월에 우리한테 왔어. 입양한 거야. 이지혁은 손을 떨며 어머니의 손을 놓았습니다. 이지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형이 입양하라고요? 지환아, 앉아. 이상철이 막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이 친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환아, 조용히 해. 이지혁이 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김성수 회장이 제 친아버지입니까? 이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김성수는 내 회사 선배였어. 그 사람이 미혼부가 되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 우리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너를 입양했어. 생후 6개월 된 너를 안았을 때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김다정이 울먹이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혁아, 우리가 늦게 말한 건 네가 상처받을까 봐 그랬어. 용서해줘. 엄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처음부터 알았지. 너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건 엄마 아빠가 함께한 거야. 이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김성수 회장이 저를 버린 건가요? 아니야. 이상철이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거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그래도 버린 건 버린 거잖아요. 지혁아,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거짓말하신 거예요? 김다정이 아들을 껴안으려 했지만 이지혁은 몸을 피했습니다. 미안해, 지혁아. 정말 미안해. 이지환은 멍하니 서서 형과 부모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말없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다정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이상철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괜찮을까요? 이지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상철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한강변으로 달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강변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혁은 난간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 옆에 섰습니다. 지혁아, 무슨 일이야? 성재야. 나 김성수 친아들 맞아. 박성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부모님한테 직접 들었어? 응. 오늘 집에서 다 들었어. 생후 6개월에 입양됐다고, 김성수가 내 친아버지라고. 이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30년이야, 성재야. 30년 동안 난 이상철 김다정 부부의 친아들이라고 믿었어.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야. 너를 진심으로 사랑한 건 사실이잖아. 하지만 혈연은 아니잖아. 이지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성재는 친구가 감정을 토해내도록 기다렸습니다. 난 평생 누군가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난 김성수라는 낯선 남자의 아들이야. 그것도 버림받은 아들.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 김성수 회장이 네 형편을 생각해서. 그게 무슨 차이야? 결국 날 키우지 않은 건 똑같잖아. 박성재는 한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혁아, 나도 네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알아.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봐.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함께한 시간이 더 중요해. 무슨 소리야? 이상철 아버지, 김다정 어머니. 그분들이 30년 넘게 너를 키우셨어. 네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하시고 네가 대학 갈 때까지 뒷바라지 하셨잖아. 그건 알아. 근데 지혁아,
난 친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 계모랑 살았어. 혈연으로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지. 근데 너희 부모님이 날 따뜻하게 대해주셨을 때 난 진짜 가족이 뭔지 알았어. 이지혁은 친구를 돌아봤습니다. 박성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사랑이야. 네 부모님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셨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성재야. 김성수 회장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도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은 환경을 찾아준 거야.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어. 이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 네 마음을 먼저 추스려. 두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것도 천천히 알아가면 돼. 시간이 필요해. 두 사람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고마워. 네가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친구 아니니? 언제든지 얘기해. 근데 말이야. 응. AP그룹 인수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김성수가 내 친아버지라는 걸 알았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다는 게. 그건 사업이야. 감정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해. 김성수 회장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래도 찝찝해. 일단 마음부터 정리하자. AP그룹은 그 다음 문제야.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까지 강변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야겠다. 그래, 부모님 걱정하시겠다. 응.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가야지. 박성재는 친구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잘 될 거야. 넌 강한 놈이야. 고마워, 성재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이지혁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여러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성수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아기였던 이지혁을 안고 찍은 단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혁아, 이렇게 자랐구나.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고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방해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요, 부사장님. 들어오세요. 박성재는 소파에 앉으며 김성수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지혁이를 어젯밤에 만났습니다. 김성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괜찮던가요?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 내 잘못입니다. 김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던 날이 생생해요. 말씀하시기 힘드시겠지만 듣고 싶습니다. 김성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혁이 엄마는 제 대학 동기였어요. 우린 사랑했죠. 근데 그녀가 임신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반대하셨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나요? 제가 당시 회사 말단 직원이었거든요. 그녀 부모님 눈에는 형편없어 보였겠죠. 결혼은 안 되고 아이만 태어났어요. 지혁이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미국으로 떠났어요. 부모님이 강제로 보낸 거죠. 저는 홀로 아이를 떠안게 됐어요. 김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성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미혼부라는 게 알려지자 해고 위기에 처했어요. 이상철 씨가 저를 도와주려 했지만 결국 저는 회사를 그만뒀죠. 그때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3개월 동안은 혼자 키웠어요. 밤낮으로 일하고 퇴근 후엔 아이를 돌봤죠. 근데 한계가 왔어요.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이상철 씨가 제게 제안했어요. 자기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처음엔 거절했죠. 어떻게 내 아이를 남한테 주겠어요. 김성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상철 씨가 설득했어요. 자기네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고 지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우겠다고. 제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동의하신 겁니까?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근데 지혁이가 고열로 아파하는 걸 보고 결심했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감정은 버려야겠다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나올 때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지혁이가 울면서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을 뿌리치고 나온 거예요. 박성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는요? 일주일 후 이상철 씨가 지혁이를 입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사진도 보내주더군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제 위안이었죠. 그 후로는 연락 안 하셨습니까? 가끔 이상철 씨가 근황을 알려줬어요. 지혁이가 유치원 들어갔다. 초등학교 입학했다. 대학 합격했다. 그런 소식들이요.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셨나요? 매일 만나고 싶었죠. 근데 지혁이한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철 씨 부부가 진짜 부모라고 믿게 하는 게 나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AP그룹을 만들어 성공한 후에도 지혁이를 찾지 않으려 했어요. 근데 인수권으로 지혁이가 직접 찾아왔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혁이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요. 급하게 굴지 않을게요. AP그룹 인수권도 공정하게 진행할 겁니다. 다만, 네. 부사장님, 지혁이가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린 아버지를. 어린 게 아닙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죠. 지혁이도 언젠가 그걸 이해할 겁니다. 김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카페 공사 현장에서 샌딩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가운데 그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선배. 지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지혁은 마스크를 벗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왔어? 선배,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어두운 표정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지혁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 선배 표정 보면 다 알아요. 무슨 일이에요?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업용 장갑을 벗었습니다. 밖에서 얘기할까? 두 사람은 카페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하나. 입양아야. 지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선배가. 응. 며칠 전에 알게 됐어. 30년 넘게 내 친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입양 부모였어. 선배. 지은호는 이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너도 입양하잖아. 어땠어? 진실을 알았을 때. 저요? 처음엔 충격이었죠. 근데 정순이 엄마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진짜 부모를 만났을 때는 지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복잡했어요. 솔직히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선배,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르고 사는 것보다 알고 나면 마음이 정리돼요. 나도 그럴까? 그럴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더 복잡한 게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도 알았어. 누구예요? AP그룹 김성수 회장. 지은호는 놀라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선배가 인수하려던 회사 회장님이. 내 친아버지야. 어이없지? 선배, 그분은 왜 선배를? 경제적으로 어려웠대. 미혼부였고 혼자 키울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냈다는 거야. 그럼 버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더라. 근데 결과는 똑같잖아. 날 키우지 않은 건. 지은호는 이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선배, 제 친엄마도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만나보니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사정? 아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저도 처음엔 이해 안 됐는데 들어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너 진짜 착하다. 아니에요. 전 아직도 복잡해요. 근데 선배, 한 가지 확실한 건. 뭔데? 혈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보낸 시간, 함께한 추억, 그리고 사랑이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철 아버지, 김다정 어머니. 그분들이 선배를 30년 넘게 키우셨잖아요. 그게 진짜 부모 아닐까요? 은호야.
김성수 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선배를 사랑했으니까 더 나은 곳에 보내신 거잖아요.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 덕분에 조금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선배,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분들 모두 선배를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고마워, 은호야. 진심으로. 괜찮아요. 우리 입양학끼리 서로 의지해야죠. 지은호의 밝은 미소에 이지혁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김성수를 다시 만나봐야겠어. 잘 생각하셨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중요해요. AP그룹 인수권도 계속 진행해야겠지? 당연하죠. 그건 사업이잖아요. 감정과 분리하세요. 역시 우리 은호가 똑똑해. 이제 일하러 가요. 현장 마무리해야죠. 두 사람은 다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이지혁의 표정은 처음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AP그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표정으로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성수는 아들이 찾아온 것에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혁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성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왜 30년 전에 저를 보육원에 맡기셨습니까? 김성수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미혼부였고 회사에서도 해고 위기였죠. 그래서 저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김성수가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어요. 더 나은 환경이요? 네. 당시 내 처지로는 당신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어요. 일도 불안정했고 아이를 돌볼 형편도 안 됐죠. 김성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매일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울타리 밖에서 당신을 지켜봤죠. 보육사가 우유를 먹이는 모습, 기저귀를 갈아주는 모습. 다 봤어요. 그랬다면 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데려가고 싶었죠. 매일 그 생각뿐이었어요. 근데 당신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나은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물어보셨나요? 제 의견은요? 당신은 악이었어요. 의견을 물을 수 없었죠. 그럼 회장님 혼자 결정하신 거네요. 그래요. 내 결정이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김성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철 씨가 당신을 입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안도했어요.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을 잘 키워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요? 가끔 이상철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 근황을 알려주더군요. 유치원 입학, 초등학교 졸업, 대학 합격. 다 알고 있었어요. 직접 보고 싶지 않으셨어요? 보고 싶었죠. 매일 보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한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지혁은 김성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겁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AP그룹 인수를 추진하며 직접 찾아왔을 때 이게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겼어요. 제게는 부담이에요. 알아요. 미안해요. 근데 지혁씨. 김성수는 이지혁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 차이를 이해해 주세요. 사랑이면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론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이상철, 김다정 부부.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부모였어요. 알아요. 그래서 당신을 그분들한테 맡긴 거예요. 제가 유학 못 갔을 때, 할아버지 병원비로 유학비를 써야 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랬겠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분들은 최선을 다하신 거였어요. 저를 위해서. 김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들은 훌륭한 부모예요. 내가 절대 대신할 수 없는 분들이죠. 회장님은 제게 어떤 존재가 되고 싶으신 겁니까?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이상철 씨를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 인생의 한 부분이 되고 싶어요. 이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AP그룹 인수권은 계속 진행하고 싶어요.
하지만 공정하게 평가해주세요. 물론이죠. 약속하죠. 두 사람은 일어나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직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알아요. 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회장님을 이해하려고요. 김성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지혁씨. 정말 고마워요. 이지혁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이상철만 앉아 있었습니다. 지혁아, 왔니? 네,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이지혁은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이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어. 아버지, 왜 진실을 숨기신 겁니까? 이지혁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네가 어려서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크면서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지. 저는 30년 넘게 아버지 친아들이라고 믿었어요. 알아. 그게 우리 잘못이야. 이상철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혁아, 김성수를 만났다며? 네. 오늘 다녀왔어요. 어땠니? 그분, 저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김성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이상철은 과거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성수는 내 회사 선배였어.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지. 근데 미혼부가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 그때 아버지가 도와주셨다고 들었어요. 당연하지. 선배잖아. 근데 회사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 결국 김성수는 사직했고, 그리고 저를. 김성수가 3개월 동안 혼자 너를 키웠어. 밤낮으로 일하고 틈날 때마다 아이를 돌봤지. 근데 한계가 왔어. 이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김성수가 나를 찾아왔어. 울면서 부탁하더라. 아이를 좋은 곳에 입양 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때 아버지가 나와 네 엄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소용없었지.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를 입양하신 거군요. 처음에 김성수는 반대했어. 자기 아이를 나한테 떠넘길 수 없다고. 근데 내가 설득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우겠다고. 김성수보다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 이지혁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김성수 회장님은 저를 더 나은 환경에 보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맡기신 거군요. 그래. 김성수는 너를 포기한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자기 감정을 희생한 거지. 이지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저 사실 유학 못 간 거 오랫동안 아버지 원망했어요. 알아. 네 표정만 봐도 알았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할아버지 병원비가 급했고. 지혁아, 그때 정말 미안했어. 네 꿈을 짓밟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이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넘게 진심으로 사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철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혁아, 내가 고맙지. 우리 아들이 돼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오랜 갈등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제 아버지세요.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혁아, 김성수 회장님도 만나고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에요. 근데 제 진짜 아버지는 이상철, 당신이세요. 이상철은 아들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김다정이 부엌에서 나와 부자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지환과 이수빈도 각자 방에서 나와 형과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자. 이지혁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씨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이지혁은 조용한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김성수와 이상철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박성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성수와 이상철은 33년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철 씨, 오랜만입니다. 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크게 성공하셨더군요.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성재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애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혁이가 마련한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이지혁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두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혁 씨. 김성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성수 회장님, 회장님은 저를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서 입양을 선택하셨죠.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나요? 네. 회장님도 저를 사랑하셨던 거잖아요. 다만 방법이 달랐을 뿐이죠. 김성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아버지. 이지혁은 양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워주셨어요. 유학은 못 갔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지혁아. 가족의 의미, 책임감, 그리고 사랑이요. 아버지한테 다 배웠어요. 이상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회장님. 이지혁이 김성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순 없어요. 근데 알고 싶어요. 회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 친어머니에 대해서도요. 천천히 알아가면 돼요.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철 아버지. 응. 아버지는 영원히 제 아버지예요. 혈연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상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김성수가 이상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상철 씨, 지혁이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지혁이가 훌륭하게 자란 건 타고난 DNA 덕분이에요. 그래도 당신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혁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잘 풀어나가다니. 성재야, 너 덕분이야. 네가 없었으면 못 해냈어.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내자. 당연하지. 이지혁은 다시 김성수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AP그룹 인수건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혁 씨의 능력은 이미 확인했어요. 맘대로 집의 성장률, 사업 계획 모두 훌륭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내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김성수가 처음으로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지혁은 어색하면서도 나쁘지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 AP그룹 인수건 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이사회가 열려요. 그때 최종 결정이 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네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철이 김성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혁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계속 지혁이 아버지 역할 해주세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33년 만에 화해였습니다. 이지혁은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다. 이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혁 씨, 앞으로 자주 만나요. 네, 회장님. 천천히 알아가겠습니다. 네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이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만나러 카페로 갔습니다. 지은호는 새 사옥 인테리어 도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선배. 어떻게 됐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밝아진 표정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다 정리됐어. 정말요? 어떻게요? 김성수 회장님, 이상철 아버지, 그리고 나. 셋이 만나서 얘기했어. 와, 대단하다. 잘 됐네요. 지은호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은호야. 네가 용기를 줬어. 제가 뭘 했다고요? 입양학끼리 서로 의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 말이 큰 힘이 됐어. 다행이에요, 선배. 이지혁은 도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옥 인테리어 잘 진행되고 있어? 네, 다음 주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수고했어. 은호야, 너 정말 실력 좋아. 과찬이에요. 아니야. 진심이야. 너랑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호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나저나 AP그룹 인수는 어떻게 돼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나. 김성수 회장님이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약속하셨어. 잘 될 거예요. 선배 능력이면 충분해요. 고마워. 근데 말이야. 이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 친엄마. 잘 지내? 아, 네. 가끔 연락해요. 아직은 어색하지만요. 그래도 관계를 이어가는 거지. 네. 천천히요. 급하게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현명한 선택이야. 선배도 김성수 회장님이랑 그렇게 하세요. 천천히 알아가는 거예요. 응, 그럴 생각이야. 두 사람은 도면을 보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여기 전시 공간은 이렇게 배치하면 어때? 좋아요. 선배 센스 있는데요? 너한테 배웠지. 에이, 또 그러시네. 지은호는 웃으며 도면을 수정했습니다. 은호야, AP그룹 인수되면 일이 엄청 많아질 거야. 괜찮아요. 저 일 좋아하거든요. 직원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 네 의견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디자이너 2명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좋아. 채용 공고 내자. 네,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은호야, 솔직히 말하면. 네. 너랑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좋아. 지은호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진심이야. 너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날 이해해줘. 선배도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앞으로도 오래 같이 일하자. 당연하죠. 저 어디 안 가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AP그룹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이지혁의 맘대로 집이 AP그룹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지혁은 김성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공정한 평가였어요. 당신이 능력이 있었던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지혁 씨. 이지혁은 회사로 돌아와 직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대표님 최고. 우리 회사 대박 나겠는데요? 지은호도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선배, 축하해요. 고마워, 은호야. 너도 수고 많았어. 이제 정말 바빠지겠어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호야, 새 사옥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AP그룹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네, 선배. 열심히 할게요.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함께. 지은호는 이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선배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선배, 진짜 많이 변했어요. 뭐가? 예전엔 혼자 다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함께 하려고 하네요. 너 덕분이야.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은호야, 나 이제 두 아버지가 생긴 거야. 부럽네요. 저는 친엄마 한 분만 추가됐는데. 너도 복잡하지? 네, 아직도 정리 중이에요. 근데 선배처럼 잘 풀릴 거라고 믿어요. 그럴 거야.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선배, 점심 먹으러 갈래요? 좋아. 뭐 먹을래? 국밥. 또, 너 요즘 국밥만 먹더라. 맛있잖아요. 선배도 좋아하면서. 인정. 가자. 두 사람은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국밥집으로 가는 길,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야, 너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지?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 당연하죠. 저 어디 안 가요. 선배 곁에 있을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답에 안도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뭐가 고마워요?
저도 선배 덕분에 많이 배우는걸요. 우리 서로 배우는 거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국밥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특국밥 2개요. 지은호가 주문했습니다. 이지혁은 그녀의 익숙한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너 여기 단골이야? 네, 자주 와요. 선배 때문에. 나 때문에? 선배가 국밥 좋아한다고 해서 자주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좋아하게 됐어요. 이지혁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호야. 네. 아니야.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 에이, 또. 밥이나 먹어요. 국밥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배, AP그룹 인수하면 정말 바쁘겠죠? 응. 엄청 바빠질 거야.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선배랑 함께니까요.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호야, 하나.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아니야. 나중에 할게. 왜요? 지금 해요. 타이밍이 중요하거든. 좀 더 기다려줘. 지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이지혁은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AP그룹 인수 마무리하고 모든 게 정리되면 그때 고백하자. 그는 지은호를 향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배, 뭐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에 다 써 있는데요. 너 탐정이야? 선배 표정은 제가 다 알아요. 이지혁은 웃으며 지은호의 머리를 가볍게 쳤습니다. 알았어, 탐정님. 일이나 하자. 네. 두 사람은 사무실로 돌아가 각자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이지혁은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AP그룹 인수, 두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지은호와의 미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퇴근 준비를 하며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선배, 저 먼저 갈게요. 응, 조심히 가. 내일 봐. 네, 내일 봐요. 지은호가 나간 후 이지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AP그룹 인수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잘해보자, 이지혁. 그는 다짐하며 일에 집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희망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지혁은 미소 지으며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습니다.